제가 저 세 분 이제 출타하시고 외출하시고 이제 무예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제 이야기를 하면서 무예님께서 고민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좀 그러니까 어제 법담에서도 세상의 짐을 다 짊어진, 그러니까 그건 거사님의 표현이시잖아요. 그걸 저도 그거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 느껴지는 거, 뭔지 모르겠는데 뭐 그게 공허함인지 뭐 헛헛함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여튼 그냥 감정이라고 한다면 막 이렇게 텐션이 올라가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냥 느낌을 얘기한 건데 세상의 짐을 다 짊어지고 뭐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내가 세상의 짐을 다 짊어지고 있나? 세상의 걱정, 고민, 슬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보이나? 이런 그렇죠. 건데? 그러면서 아니면 스스로는 어떤데요? 근데 스스로의 어떤 드러난 표정이라든가 말투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온갖 걱정, 시름을 다 안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사님 뭐 해능님께도 규정하시는 거 아니신가 막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왜 이렇게 당신은 무겁고 왜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침울하고 그러니까 저도 그게 너무 답답했거든요. 궁금하고 그런 말들을 들으니 나는 그냥 그렇게 말이 나와지는 건데 그런가? 그럼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그 원인을 찾으러 다닌 거죠. 그 원인이라는 거는 여튼 나를 낳아주신 분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뭐 가족 세우기 같이. 그걸 해도 끝이 없는 거고 그 어떠한 그 치유 작업을 해도 그 순간 그때만 잠깐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점차적으로 알아지니까 그렇더라면은 그냥 나는 이렇게 얘기가 나와지는데 뭐 남편도 넌 왜 늘 우울해? 근데 아까 무예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그냥 나의 이 표현이 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남편이 너 왜 우울해? 그러면 상대적인 거잖아요. 어떤 좀 가볍거나 밝은 사람을 기준으로 나를 봤을 때 우울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닐까? 그걸 직접적으로 남편에게 묻지는 않았지만 그냥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그게 무겁다라고 아니면 슬픔이라고 그러면 제가 꼭 그렇게 되어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가? 그러면 내 안에 슬픔이 많이 내재되어 있나? 걱정도? 고민도? 그럼 그게 뭐지? 그러면 이제 그걸 끼워 맞히는 거죠. 뭐 딸 문제 때문에? 엄마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아니 왜 그래요? 안 그런데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예? 안 그런데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보이지? 나는 안 그런데 이러면 될 건데 왜 그걸 갖다 끼워 맞추고 막 찾고 그래요? 아니 본인이 그렇다면은 그러면 그런 줄 알든지 그러면 비로소 왜 그럴까? 나도 잘 모르겠다면 왜 그럴까 이런 문제이겠지만 아니 사실 본인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면은 상대방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스스로는 그렇지 않는 것 같다면은 왜 그렇게 해야지? 나는 안 그런데?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뭘 또 그걸 갖다가 찾고 그래?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뭐, 난 아닌데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안 그런 데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 아니? 그래서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알지 못해서. 상태를. 그렇죠. 예. 사실은, 대화 때마다, 네. 예를 들면 뭐 딸 문제로 걱정을 이야기하든지. 네. 그래서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걱정거리가 있잖아요. 예. 응? 스스로에 대해서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응?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데 뭐 그러겠어요? 응?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걱정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지.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표정이 또 그런 것 같지. 그러니까 실제로 걱정 상태인데, 네. 걱정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인식을 못하고 있는. 그렇죠. 예를 들면은, 공기 속에 살면서 공기가, 우리 공기 있는지 없는지 별로 인식이 안 되잖아요. 네. 응? 그러니까, 걱정거리에 빠져 있으면은, 네. 뭐라 그럴까, 내가 걱정하고 있는지 아닌지,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그 무드에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것도 생각 속에 빠져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알아지지 않아요. 그냥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졌으면 그냥 힘들어서 막 그냥 그런 거지. 사실 힘들다는 말은 그 다음 말이에요. 만약에 정말 상대방이 그러니까 그런 거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 입에서 걱정거리 말이 안 나오죠. 근데 대화할 때마다 뭔가 걱정거리, 뭔가 그러면은 분명하지 못함, 어떻게 보면 갈피 잡히지 않음, 그런 얘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 상태가 어떻게 보면 불안정, 불만족, 뭐 걱정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그냥 딸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도 않을 거고 심각하게 느끼지 않을 거고 세상 요즘 젊은 애들 다 그렇지 라고 그러면은 그게 걱정거리가 아니라 단지 그런 일이 있는 거지 걱정거리가 아닐 텐데 가령 항상 신경 쓰이고 걱정되고 또 혹시 내 탓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이러니까 무겁게 보이고 우울해 보이고 어둡게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정작 본인은 모른다? 그건 좀 이상한데. 아니면은 제대로 어둡게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계속 우울감이나 뭐 어두움이나 그거를 마주하기보다는 속에서는 계속 우울감이나 뭐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외부의 어떤 그런 시선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안 된다라고 규정해서 그런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아닌 척으로 그래서 스스로가 혼란을 갖고 있는 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보이고 싶지 않는 거죠. 네. 그런데 보이고 싶지 않다고 안 드러나는 게 아니. 가령 가끔 가수들도 한 보면은 웃죠. 근데 언뜻 사실 굳음이 보여요. 그러니까 웃는 것은 보이기 위한 웃음이죠. 그 즐거우면은 온 몸에 거의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거면은 사실은 언뜻 그러지 않음이 보여요. 이제 노래 부르면서 이제 관객들에게는 웃는 모습을 보이는데, 가령 그 사이사이로, 가령 노래가 이렇게 노래와 노래 사이에 이렇게 가령 뭐 반주라든가 이런 것이 조용한, 요때 보면은, 그때는 얼굴에 표정이 없어진다든가, 어떻게 보면 그때는 굳은 표정 같은 그런 것이 언뜻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것이 보이는 사람에게 그것이 드러나면은 좀 뭐라고 그럴까 자연스럽지 못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정말 즐거우면은 그런 순간에도 온몸에서 그런 것이 온몸으로 그런 것이 느껴져요. 지금 거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과거의 그런 경험들이 돌이켜보지는데, 그러니까 뭐 수행할 때도 그랬고, 수행을 하면 밝아지고 가볍고, 그게 주였던 거죠. 밝고 가벼워진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주변에서 알고 있으니까 그냥 약간 인위적으로 뭐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밝고 가볍게 그러니까 가벼운 건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막, 근데 또 주변에서도 얼굴 혈색이 바뀌었다, 되게 밝아 보인다 그러면은 거기에 도취돼서 그렇구나, 나 지금 변하고 있구나. 근데 실제로 어때요? 스스로의 느낌을 스스로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부정을 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에게도 네. 부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알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부정하려고 한다는 것은 벌써 사실 그렇다는 것이 알아지니까 그런 거지. 알아지지 않는데 그걸 갖다가 뭐 부정하려고 하면 일어나요? 알아지니까 부정하려고 하면 일어나지.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요가와 그 명상을 하면 할수록 너무 가식적인 게 자꾸 직면이 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거기서는 막 되게 환희에 찬 느낌으로 근데 막상 집에 오면 다시 다운되고 우울하고 그러니까 스스로에게도 감출 수가 없고, 사실은 무관심한 사람에게는 모르지만은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상태를 감추고 어제하고 연장선인데 그 자존심? 그러니까 아 그래 내 상태가 그냥 그대로네 수행을 해도 라고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꼭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그런 거 수행도 그러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 뭐 그냥 수행적인 용어를 하면은 관념이 강한 거예요. 하여튼 뭔가를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정리를 하고 그대로의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사람이 돼야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게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야 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러면 그렇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고 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물론 나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되고 싶고. 그런데 나 스스로에게는 안 되더라도 남에게는 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삶의 모습을 남에게는 그렇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 자신에게는 안 되더라도. 그러면서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 스스로에게는 문득 뭐라 그럴까 그 괴리감에 의한 뭐라 그럴까 사실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과 허탈감과 또 뭐라 그럴까 자기 자신에 대한 미움이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벌을 주죠. 예, 자학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수행이라는 것은 뭐예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 깨진 거예요. 수행이란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 어떠한 삶이 되는 것이 수행이 아니에요. 수행이란 깨달음이 일어나는 조건이고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삶의 경험 상태를 수행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작용되는지 이해가 되면은 괴롭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작용되는지 이해되는 그 이해를 깨달음이라 그래요. 근데 그 이해는 머리로서 이해가 아니, 개념의 이해가 아니. 이제 우리가 가령 뭔가 이해돼요 라고 하는 그것은 지금까지 경험에 의해서 경험으로 어떻게 보면 정립된 또는 정리된 또는 조건화된 그런 생각의 이해예요. 그러니까 개념의 이해죠. 지금까지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고 어디서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텔레비전을 보고 온갖 곳에서 정보가 이렇게 들어온 게 있죠.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좋다는 것이 뭔지 이게 정립이 됐죠. 정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야지라는 것이 정립이 돼요. 스스로. 그러면 바로 그런 지금까지 어디서 듣고 어디서 읽고 하는 그 개념에 의해서 그런 거구나 라고 이러한 이해, 그런 개념적인 이해. 그러니까 지금 이전까지 보이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하여튼 읽고 이런
뭐 어디서 법문을 듣든 뭐 텔레비전을 보든 어디서 책을 보든 하여튼 그렇게 본 그런 어떤 개념들 그렇게 해서 나는 가령 이건 아니야. 응? 요게 맞아 라고 해서 버릴 거 버려지고 취할 거 취하고 해서 이렇게 정립돼 가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나는 이런 삶이 돼야지 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죠. 예를 들면은 그게 맞지 않는 게 있으면 나는 이런 사람이 안 돼야지, 그리고 와닿는 게 있으면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라고 하면서 이게 개념의 어떤 체계가 만들어지죠.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나름대로 인생관, 뭐 생활관, 가치관 해서 이 관념이 정립이 돼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 맞지 않는 경험은 이러지 말아야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고 라고 이 정립이 되는 거고, 맞아 와닿으면은 요래야지, 요런 삶이 돼야지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사실은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나름 견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활에 대한 이런 생활을 해야지라는 견해. 삶의 가치는 이런 데 있는 거야, 삶의 보람은 이런 데 있는 거야 라는 가치. 그리고 수행도 이런 게 수행이야 라고 하는 견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바로 수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녀님이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어떤 거냐, 내가 바람직하지 못한 점은 고쳐지고 부족한 점은 더 채워지고, 자, 그래서 어디서는 뭐 가볍고 또 하여튼 뭐 즐겁고 온갖 이런, 그러니까 맞다라고 생각되는 것으로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갈고 닦고 하는 것이 수행이다 라고 이렇게 정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수행자는 그렇게 돼야 되니까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싶은 거예요. 물론 당연히 나도 그런 사람이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삶이 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그런 삶으로 보이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 자신은 안 되지만은 수행한다고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을 잘못해서 수행이란 어떤 거냐면 어떻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변하는 거 어떻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요게 어떻게 작용되는지, 여기서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아는, 이게 수행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 깨달음이 아니라 바로 이게 어떻게 작용되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럼 수행은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알 수 있는, 알게 되는 그런 경험 상태를 수행이라 그래요. 즉 깨달음은 다른 어떤 게 아니라 바로 요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뭔가, 이게 어떻게 작용되죠? 뭔가 이 말은 도대체 이것이 결국에는 봐요. 우리가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거 봐요. 이 몸이라고 하는 이것이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도대체 근데 이게 사실은 한순간도 계속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뭔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거잖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느낌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생각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의도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암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래요. 자, 바로 이게 이 몸과 마음이 어떤 상태로 어떻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요들이 어떻게 작용되고 있고 어째서 이렇게 되고 어째서 저렇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지는지 있는 그대로를 아는, 이게 깨달음이고, 이렇게 알아지는, 그런 게 알아질 수 있는 경험 상태를 수행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다르게 어떤 모습으로 되어지는, 이게 수행이 아니고,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것이 수행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진 것이 깨달음이 아니고. 그래서 수행이란 어떤 거냐면은 바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알아지는 그대로를 수행이라 그래요.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꾸는 게 아니라,
다르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 그냥 작용되는 것이 자 이것이 그냥 그대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은 항상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과거의 경험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게 생각이 어떤 거야 지금 일어나는 것이 어떤 거야 라고 해석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좋다 싫다라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일어난 그대로를 알 수가 있는 게 아니 이거는 이미 과거의 그 경험에 의해서 이거 계속해서 해석해서 있는 그대로를 알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로 생각으로 규정하지 말라. 생각의 무주로서 생각은 과거의 경험에서 촉구가 되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것을 지금 이 순간 느낌이 됐든 생각이 됐든 의도가 됐든 알미 됐든 들리는 소리가 됐든 보이는 어떤 것이 됐든 그것을 규정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라도 이 생각은 그러니까 어디서 들은 거 어디서 읽은 거 이런 것에 의해서 일어나겠대요. 그래 그걸 가지고 규정하면은 지금 있는 그대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 없이 그런 것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거하고 연결시킴이 없이 바로 그렇게 경험되는 그런 상태를 수행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여기 어떻게 작용되는지 도대체 이런 현상은 뭐의 현상인지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 알아지는 그것이 깨달음이 자 다르게 되는 게 아니 다르게 되는 게 아니 자 괴로움이란 이걸 몰라서 괴로움이지 다르게 안 돼서 괴로움이 아니 이거는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촉구나된 거예요. 어디서 들은 말에 의해서 촉구나되는 거예요. 어릴 때 부모님의 말에 의해서 학교 선생님의 말에 의해서 또 수행 지도자들의 말에 의해서 온갖 책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이 훌륭하다 뭐 하는 이런 말들에 의해서 촉구나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그것이 사실이라는 상태가 되면은 항상 일어나는 그대로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응? 옳다 그러다 좋다 싫다로 돼가지고 그렇지 않고 싶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경험했다시피 끝없는 악순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작용되는지 안다면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좋다 싫다가 이렇게 규정함이 없게 돼요. 아 그래서 그런구나 이해가 있으면 불편함이 없게 돼요. 자 다른 사람이 설사 욕을 한다 하더라도 아 그래서 그게 나왔구나 그러면은 불편함이 아니. 자 가만히 봐요. 비 오면은 비 온다고 불편한 사람도 많죠. 비 안 오면 비가 안 온다고 불편한 사람도 많죠. 그럼 도대체 비라는 것은 뭐예요? 불편한 비요? 불편하지 않는 비. 그러니까 모든 불편과 불편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그냥 비는 그냥 내리는 건데 봐요. 불편하다 불편하지 않다는 것은 비와 관계가 없는 거죠. 관계 없는 것에 의해서 불편하다 불편하지 않는 게 결정되는 거죠. 근데 봐요. 우리는 비 때문에 불편하다 이래요. 그래서 삶이 그러면 이제 비가 안 오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 그것이 돼요. 그러니까 끝없는 악순환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봐요. 비는 그냥 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비 오면 기분 좋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비 오면 기분 나쁘다 그래요. 그러면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는 것은 지금 비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비라는 것이 보이니까 일어나는 생각. 근데 그 생각은 과거의 경험에 따라서 조건화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으로 이 비를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비가 안 와야 된다든가 비를 적게 오게 해야 된다든가 비를 많이 오게 해야 된다든가 뭐 온갖 이렇게 돼서 삶을 이렇게 바꾸려고 저렇게 바꾸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래야 된다고 생각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보이고 싶어요. 나는 스스로는 안 될지언정. 자, 그런데 봐요. 비가
괴로움이 것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몸감하면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이 괴로움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생각이 좋으니 싫으니 하는. 근데 좋다라고 그러면은 좋으니까 그것을 더 키우고 유지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고, 싫다 그러면 바꾸고 싶은 거고. 그런데 도대체 뭔가 마음이 어느 것이 내 마음대로 돼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러면 그럴수록 삶은 불만족이 되고 불편하게 되고 괴롭게 돼요. 어느 순간 그렇게 되는 것 같죠? 응? 되는 것 같죠? 그러나 되는 것 같은 만큼 전부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그럼 돈이 잘 벌려. 그러면은 뭔가 성공한 것 같고 행복해지는 것 같죠? 응? 남도 부러워하는 것 같죠? 그런데 뭐예요? 그만큼 그렇게 해서 즐거운 만큼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이 불만족이 그만큼 있게 돼요. 자, 맨날 그것이 유지돼요. 인류 역사상 그대로 유지된 경우가 없어요. 영원한 왕조가 어디 있으며, 영원한 부가 어디 있으며, 영원한 명예가 어디 있으며, 영원한 행복이 어디 있어요? 영원한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또는 그것이 깨졌을 때, 그것이 변했을 때 더 괴롭고 더 힘들게 되는 거예요. 전에 그 수행단체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지금 거사님 해주신 말씀, 그러니까 많이 들었죠. 근데 지금 거사님 말씀 들으면서도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경험으로, 그러니까 아까 무예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진짜 중독이 돼서 바닥으로 완전히 떨어져 봐야, 진짜 봐야, 그렇구나 하고서는 완전히 놓는? 그러니까 딸아이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이제 저도 들은 게 있으니까 얘기를 하면 엄마 나 더 괴로워야 되나 봐. 그러니까 지금 거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아직 내가 덜 괴롭고 뭐 예를 들어서 돈이 끝까지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거. 근데 되게 힘든 상황도 있었거든요. 이날 이때까지 했을 때. 근데 아주 돈이 넘치고 뭐 그렇게 아주 부유하게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미련이라는 게 남는 거예요. 무슨 미련? 그래. 뭐 남편이 나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만족이 되냐고 문자를 보냈지만 제 아내는 그래 돈에 대한 미련이 있구나. 왜냐면 남편이 그 돈 얘기할 때마다 불편했거든요. 저는 나는 수행하고 나는 돈에 개의치 않아 라고 말은 했지만 실상 그렇지 않구나. 근데 아직 맛을 더 봐야 되나 싶어요. 그러니까 실례로 이렇게 주변에 저보다 연배가 거의 10살 정도 차이가 되는 분들이, 그러니까 손꼽죠. 근데 그분들이 다 돈 아무것도 아니야. 돈 있어봤자 그걸로 괴로워. 있어 보셨으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분들한테 아무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한 달에 얼마를 번다고 얘기는 해요.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나한테 오는 거는 그거의 3분의 1이야. 그러니까 그게 실감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거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딸도 이런 느낌이겠구나. 제가 돈이라는 건 만족될 수 없어라고. 근데 그게 자꾸, 그러니까 여기 명상마을에 와서 거사님이 늘상 법담으로 경험적인 삶을 살아라. 개념적으로 듣기 때문에 저게 어떤 말씀이실까? 저도 그거를 느끼고 싶은데, 근데 해능님과 무예님 얘기를 듣는 순간 경험으로 나온 말은 다르구나라는 게 알아졌어요. 제가 여기 와서. 그러니까 너무나 이 수행에 중독되어 있는 느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수행에 중독된 게 아니라 수행의 개념에 수행이라는 개념에 중독되어 있지. 예, 그러네요. 수행이라는 것은 중독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수행의 상? 예. 그러니까 상이라는 것이 개념, 예. 생각. 그래서 막 그런 어떤 과거의 경험들에 대한 억울함도 막 일어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경험이 있기에 그게 바르지 않다라는 걸 이제 거사님 법담을 들으면서 진짜를 듣게 되는? 근데 그러면은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모르겠어요. 말이 이 생각이. 개념의 중독, 생각의 중독, 상의 중독, 수행뿐만 아니라 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가족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부모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다 똑같아요. 그냥 수행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 거의 생각에는 만족이 없어요. 생각에는 항상 불만족만 있어요. 돈에는 항상 불만족만 있어요. 갑자기 로또가 100억이 되면은 만족일 것 같아요? 왜? 즉, 그때도 불만족이 있대요. 이제 불만족의 모습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죠. 불안해요. 사실은 100억이 있으면요, 100억만큼 걱정거리가 생기게 돼요. 100억 있으면 걱정거리가 없을 것 같죠? 이 돈을 어디다 보관하나, 어떻게 해야 안 이럴까, 누가 내가 로또 된 걸 알고 누가 돈 달라고 하지 않을까, 이 은행에 맡기면 5천만 원밖에 보장 안 되는데 은행이 파산하면 어쩌지? 인플레 되면 어쩌지? 부동산 폭락하면 어쩌지? 주식이 하면 주식이 폭락해서 그 회사가 많이 가서 조기조기 되면 어쩌지? 온갖 생각들이 나고 온갖 걱정들이 불안이 일어나요. 100억이 있으면 만족이 될까요? 만족 상태일까요? 모르겠어요. 예. 모든 관념은 항상 그래요. 그리고 100억이 있으면요, 지금은 100억이 있으면 더 바랄 게 없다고 그러지만은, 아니요, 100억이 있으면요, 200억이 있는 사람에게 엄청난 열등감을 느껴요. 차라리 없는 사람은 별로 열등감 느끼지 않아요. 왜?
없는 것을 인정하니까, 그냥. 없다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100억이 있는 사람은요, 인정이 안 돼요. 100억이 있으니 200억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200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100억이라는 것은 불만족이에요. 불만족. 돈과 명예와 권력을 취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만족이 없어요. 항상 더 높아야 돼요. 대통령 되면은 만족할 것 같아요? 아니요. 대통령 되면 미국 대통령 만나면 열등감을 느끼고 그래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요, 대통령이 되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온갖 간섭도 많고 온갖 국민들이 다 추앙하고 뭐 다 존경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응? 네, 대통령 되면 가시방석인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기분 좋을 때는 밑에서 막 딸랑거릴 때 잠시 기분이 좋을 수는 있어요. 세상에요, 그런 이 만족이란 그런 어떤 그런 관념이죠. 권력, 명예, 부, 이게 대표적인 관념들이죠. 그런 관념에는 결코 만족이라는 것은 없어요. 또 갖는 대표적인 관념이 뭐예요? 사랑. 사랑에는 절대 만족이 없어요. 끝없는 갈증이. 자, 그런데 문제는 봐요.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돈이 왜 관념이죠? 돈이 왜 관념이죠? 돈이라고 하는 게. 네. 돈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돈이라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행복해질 수 있는, 내 만족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만족이 그런 걸로 추구가 돼요.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라고 하는 이게 관념이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는 사람도 있죠. 필요 없는 사람이 돈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돈은 필요하다는 사람에게 가치가 있는 거지,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가치가 없어요. 돈은 무조건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요. 100억이라는 돈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큰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100억이라는 돈이 어째요? 저 삶 속에 사는 타장 같은 사람에게 100억이라는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100억이 타장 같은 사람에게는 전혀 행복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있으나 없으나. 있으면 더 행복해진다? 아니요. 타장에게는 오히려 귀찮기만 하죠. 어떻게 그걸 들고 다녀? 어디다 두겠어? 자, 타장 아니어도 그런 사람 많죠? 그런데 그것이, 그래? 100억이라는 돈이 어떤 100억이라고 하는 가치로 이렇게 100억이라는 가치가 이렇게 기준이 되는, 평가가 되는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결코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맨날 옛날 그랬죠. 뭐예요? 집 없던 사람이 결혼해서 제일 처음에 집이 없어 전세 살다가 조그만 20평이든 뭐 15평이든 아파트 내 집이라고 사면은 엄청나게 행복하죠. 엄청나게 기뻐요. 그래서 막 기분이 좋았는데 이 친구 집 놀러 가보니까 30평에 살아. 그럼 그만 그 갔다 오니까 내 집이 그만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좁고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이제. 자, 그럼 다시 우리 열심히 해서 30평 사자. 자, 그때부터 허리끈 졸라매고 살아요. 불만족이죠? 불만족 상태에 만족하기 위해 살죠?
그러면 힘들지, 괴롭지, 힘들죠. 30분을 딱 섰어요. 그럼 또 제일 처음에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근데, 어디 드라마를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좋은 집도 있어. 자, 그러면 그만 또 집이 별 좋다고 느끼질 않아요. 자, 끝없이 그래요. 끝없이 그래요. 자, 그래서 어느 순간 추구함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러면 어때요? 포기요, 포기. 에이, 내 주제에 더 이상 어떻게 그냥 이것도 감지덕지 아니면 살지. 근데 감지덕지 하면 살지 이 말이 벌써 불만족의 표현이. 아, 그 말이 불만족이라고요? 그렇죠. 즉 안 되는 거니까 그냥 포기하고 이게 만족하고 살자. 만족하고 살자 이 말이 벌써 만족되지가 않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불만족한 상태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뭐예요? 돈이 있어가지고 나쁠 건 없죠. 근데 뭐예요? 돈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돈을 장롱에다 쌓아두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단지 생각이죠.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죠. 근데 생각 속에 있는 거 이건 사실이 아니고 현실이 아니잖아요. 장롱 속에 있는 돈 그게 100억이 있든 1000억이 있든 왜 장롱 속에 넣어놔요, 은행에? 은행에 있더라도 마찬가지죠. 은행에 그걸 쌓아놓으면 뭐 할 거예요, 그래? 그렇게 은행에다 넣어놨다가 그러다가 주고 뿌리면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그럼 이제 저 어디 해외 여행 갔는데 거기서 강도에 잡혀가지고 죽을 판이야. 죽게 된 거야. 아이고 은행에 거기 있다는 거 아들한테 말이라도 해놓고 왔으면 내가 죽어도 괜찮을 텐데 이제 그런 것까지 시작해서 그냥 세상에 더 미련이 남고 더 그렇죠. 온통 저 은행 속에 100억이 있든 1000억이 있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응? 자 그럼 인출해서 쓴다. 자 그래요. 나 돈 많으니까 오늘 실컷 먹자. 그래서 맛있는 거 먹어요. 배 터지게 먹어본다. 어째 이건 다 어떻게 돼요? 내일 똥 싸면 끝이에요. 그게 얼마나 가요? 100만원짜리를 먹든 만원짜리를 먹든 다 똥돼서 다 나가요. 어떤 사람은 그렇대요. 돈 많으니까 맛있는 걸 먹고 가서 토해요. 토해내고 또 와서 맛있는 거 먹어요. 그리고 또 토해요. 왜? 계속 맛있는 걸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러면 배가 한정돼가지고 계속 먹을 수 없는데 돈은 많고 맛있는 거는 많으니까 어째요? 먹고 가서 토하고 먹고 가서 토해요. 무슨 짓이요? 그게 행복한 삶이에요? 그렇게 해서 행복해져요? 천억을 쌓아놓고 자식한테 주고 가면은 그게 행복이고 보람일까요? 이제 그러면은 이런 무자식이 잘 유지하고 또 어떻게 할지 또 불안스러워요. 그러니까 자식 간에 싸우도록 놔둬요. 그래가지고 이긴 놈한테 줘야 그래도 내 걸 유지하거나 키울 수가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삶에서? 전부 다 사실은 그건 뭐예요? 그럼 생각의 만족이든지 전부 다 그런 상태잖아요. 근데 그것이 진정한 어떤 만족감일까요? 아니면 항상 불안감일까요? 항상 불만족인 상태일까요? 이걸 갖다가 1000만 원짜리를 입고 있든 사실 만 원짜리를 입고 있든
이 차이가 뭘까요? 생각의 만족이잖아요. 근데 그 생각의 만족이기 때문에, 봐요. 재벌 간에도 오히려 보통 사람이 재벌에 대해서는 어차피 다른 거. 근데 재벌 간에는 엄청나게 서로 열등감을 느껴요. 안 그런 척 하는 거지. 제가, 전에, 우리나라 이제 그 경영자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뭐 대기업에는 재벌들 오너는 안 나오지만은 대기업의 그런 사장급들은 대표이사급들은 나오고 중소기업 오너들은 있어요. 자, 그 사람들 모임에 가면요, 그 사람들 간에 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서열이 어떻게 정했지? 기업 서열이 그 사람들 서열이. 그 사람의 개인적인 가치나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기업 서열이 그 사람들의 서열이. 그러니까 기업에 따라서 우월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껴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현직에 있을 때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왔다 그러면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중소기업 오너들보다 훨씬 더 서열이 높아요. 근데 삼성전자 현직에서 딱 그만둔 순간 중소기업 회장 오너가 서열이 더 높아져요. 이제 삼성전자 사장 출신은 사실은 그동안 돈 많이 벌어서 돈이 많다면 모르겠는데 꼭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중소기업 오너에 뭐 삼성전자 사장에서 연봉 뭐 100 몇십억씩 받아본들 그렇게 월급쟁이들은요, 그 떨어져도 월급쟁이 그 표가 나요. 오너하고 달라요. 자, 그러면 오너들에 대해서 이제는 거꾸로 열등감이 느껴져요. 근데 대기업 회장 할 때는요, 대기업 대표이사 할 때는요, 우월감을 느껴요.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 회장들이 그 사람들이 로비해야 되니까. 근데 반대로 끝 떨어지면요, 중소기업 회장은 다 오너지만은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뒤바뀌어요. 자, 도대체 만족감은 어디에 있죠? 절대적인 만족감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죠? 생각 속에는. 그럼 생각 속에는 절대적인 만족감은 없어요. 생각 속에는 절대적인 만족감이 없어요. 항상 비교죠. 항상 비교예요. 항상 비교라는 것은 우월감을 느끼면 반드시 그만큼 열등감도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동전의 양면처럼 우월감만 느끼지는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은 반드시 그만큼의 열등감도 느껴져요.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은 어떤 게 그만큼의 우월감이 또 느껴져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령 중소기업 회장은, 오너는 대기업 월급쟁이 대표이사한테 그때는 가서 로비하고 뭐 굽신거려야죠. 대신에 자기보다 못한 또 자기가 하청주는 업체에 대해서는 고개 빳빳이 세우고 갑질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 가면은 우월감 느끼고 이쪽에 가면 열등감 느껴요. 근데 이쪽에서 우월감 느낀 만큼 이쪽에 가면 열등감 느껴요. 왜? 그렇게 되어줄 수가 없으니까 그만큼 열등감이 느껴지죠. 똑같아요. 행복한 만큼 괴로워요. 즐거운 만큼 불편해요. 항상 생각의 만족이란 그래요. 자, 그러면은 절대적인 만족은 어디에 있어요? 생각에는 없어요. 그래서 생각이 끼지 않는 그런 경험 상태는 그래요. 우월감도 없고 열등감도 없지만은 우월감, 열등감이 없으면 어떤 건가?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이게 우월감, 즐거움도 아니고
불편한 괴로움도 아니지만 이게 뭔가 좀 느껴짐이 있어요. 느껴짐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좋다 싫다 뭐 우월 열등 이런 게 아니. 그냥 느껴지는 그대로예요. 자,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굳이 표현하면 절대적인 느낌이. 왜? 좋다 싫다로 그렇게 규정되지 않는, 규정되기 전에 규정된 것과 관계없는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말로 표현을 하는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무슨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표현하듯이? 예. 자, 그런데 그것이 말만의 표현일까요? 말만의 표현일까요? 문제는 바로 수행은 그런 경험 상태를 수행이라고 해요. 그렇게 되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경험 상태를 수행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게 수행이 아니라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게 수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경험 상태를 수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행을 잘못 알고 있어요. 제가 봐요.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여기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봐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느낌이 바로 절대적인 느낌의 경험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니라 좋은 느낌의 상태인 사람도 있고 싫은 느낌의 상태인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뭐 어떤 상태를 수행이라 그러는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경험되는 상태에 바로 좋지도 싫지도 이런 거와 관계없는 그냥 느껴지는 느낌 그대로의 상태, 이런 경험 상태를 수행이라고 해요. 근데 봐요. 좋은 느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싫은 느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뭐 우미덤덤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의 경험 상태를 수행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바로 절대적인 어떤 느낌 그대로의 경험 상태가 되려고 하는 것이 수행인가? 아니, 되려고 하는 게 수행이 아니. 되려고 하는 것은 아예 그냥 욕심이에요, 욕심. 또는 화예요, 화. 그 욕심을 키워가는 거나 화를 키워가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걸 수행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가, 이 경험 상태가 도대체 이게, 그래서 맨날 하는 게 지금 이 경험 상태가 사실의 경험 상태냐, 착각의 경험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착각인 줄 안다면은, 그러면 바로 사실의 경험 상태가 돼요. 다르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다 누구나 다 경험되고 있는 건데, 누구나 다, 사실 인간이 다 똑같은 거지, 감촉이야. 그런데, 이것이, 그것에 대해서 일어난 생각으로 규정함으로써, 생각의 느낌의 상태, 사실의 느낌의 상태가 아니라, 이런 상태인지, 아니면 이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어가지고, 생각은이라도 규정함이 없어가지고, 그냥 생각은 생각이고, 요 느낌은 느낌의 상태인지, 요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 되려고 하면 할수록, 그런 상태가 되지 못해요. 그러면 바로 되려고 하면 할수록 관념 상태예요, 오히려. 생각의 느낌 상태예요. 근데 그것을 수행이다? 아니에요. 자,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고 그래요? 수행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도를 수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행의 다른 말이 도예요. 부처님의 표현으로는 도가 바로 수행이에요, 도. 근데 중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중도를?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지도 않고 감각적 욕망을 억누르지도 않아요. 그런 경험 상태예요. 자, 모르겠더라고요. 예. 자,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그것이 욕심이고, 감각적 욕망을 억누르는 그것이 화예요. 자, 그런데 그건 뭐냐? 그런 것은 전부 다 생각이.
항상 생각은 좋다라고 느껴지면 감각경험을 추구하고 그 느낌을 키우려고 하거나 그 느낌을 꼭 붙잡고 있으려고 하거나 안 놓으려고 해요. 이게 감각경험을 추구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런 상태가 안 되려고 해요. 자, 놓으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고 없애려고 해요. 이게 화예요. 그건 뭐예요, 그러면? 자, 그러면 감각경험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경험 상태는 뭐예요? 우리는 도대체 감각경험을 언제 추구해요? 예를 들어서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남이 나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그러면 그것을 계속 듣고 싶고 계속 유지하고 싶고 더 듣고 싶고 근데 나를 비난하거나 욕하는 소리 들으면 안 듣고 싶고 이렇죠? 안 듣고 싶어 하는 것은 감각경험을 추구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래요. 나를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에이 지금 그냥 그런 거야 이런 데 빠지면 안 돼 라고 뭔가 일어나는 어떤 즐거움을 느낌을 붙잡으려 하는 것을 억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지 않는 경험 상태는 어떤 거예요? 그렇지 않는 경험 상태는 어떤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지 않는 경험 상태가 없다라고요? 바로 그냥 그렇지 않는 그 경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수행이라고 해요. 자, 경험 상태, 매 순간에 들리는 이 순간의 경험 상태를 도다 수행이다 그러는 거지, 다르게 되려고 하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이 순간의 경험 상태를 어떠냐에 따라서 수행이라 그러고 수행이 아니라 그러는 것이지, 다르게 어떻게 되려고 하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 순간의 경험 상태, 그냥 그것이 수행이냐 수행이 아니냐 이것이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경험을 추구하거나 감각경험을 억누르면 수행이 아니고 추구함도 없고 억누름도 없는 그런 경험 상태, 이것을 수행이라 그래요. 근데 그것은 자, 들리는 이 순간이 바로 그런 거고, 이 순간의 문제고, 보이는 이 순간의 문제예요. 다르게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르게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사님께서는 되게 쉽게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왜 계속 모르겠다라고. 저 봐요. 그러니까 술이 마시고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일어나요. 예. 그게 감각적 욕망인데, 그럼 이 상태에서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억누르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날 때 생각이 알아지는 경험 상태를 생각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추구이 아니라는 거지, 생각 내용대로 하고 안 하고 이 문제가 또 다른 거예요. 자, 자꾸 봐요. 생각 내용이 그러면 이제 하고 안 하고로 그러는데 봐요. 자, 그냥 그런 생각은 그 생각을 붙잡고 싶고 그 생각을 유지하고 싶고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싶고 이건 거예요. 생각대로 하고 이게 아니라. 그럼 제가 지금 생각 내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로 계속 생각 자체를 어떤 생각이면 생각 자체를 계속 붙잡고 싶고 또는 그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싶고 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는 가령 생각 내용들 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에 의도에 대한 거예요. 또 그건 또 별개예요. 자, 그러니까 자꾸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복잡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그냥 그래서 수행 실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 순간, 봐요. 이 순간, 손을 뭐, 컵을 한번 이렇게 잡아보세요. 컵을 잡아보세요. 만져보세요. 자, 느낌이 어때요? 좋아요, 싫어요? 아니면은, 좋음도 아니고 싫음도 아니에요. 저 좋지도 싫지도 않죠. 그럼 뭐예요? 좋지도 싫지 않으면 뭐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부분인 거예요. 좋지도 싫지도 않는데 이거를 말로 표현을 모르겠는 거죠. 하든 안 하든, 네. 말로 표현하든 안 하든, 네. 경험은, 예. 경험이 되잖아요. 예. 응? 근데 거기서 어떻게 표현할래요? 표현 한번 해봐요. 지금 이 경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할래요? 그럼 이제 생각 내용이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든 예. 이 경험 자체가 아니죠. 예. 응? 이것을 표현하는 것은 표현이지 이 경험 자체가 아니죠. 네. 자, 이 경험 자체, 이 경험 자체, 이 경험 자체. 이 자체의 경험 상태. 자, 그리고, 어떠세요? 아까, 이제 이렇게 맛이 어떠세요?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뭐가 느껴져요. 그래요? 괜찮아요. 괜찮은데요? 아까 어떤 애가 그러다 침 받고 가던데. 자, 침 받든지 안 받든지 뭐냐면 입의 경험 상태는 아무 상관이 없었죠? 침 받고 가던데 라고 소리가 들리는 순간 생각이 작용되겠죠? 그럼 이제 맛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그대로 탈지도 몰라요. 그 순간 맛이 막 이상하다라고 될지도 몰라요. 근데 봐요, 왜 그렇게 변했어요? 아니, 먹는 것은 맛은 혀로 보는 거지. 맛은 입으로 보는 거지. 근데 입에는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아까 어떤 애가 그거 침 받고 가던데 하는 순간 맛이 확 달라지는 것 같죠? 그럼 그 맛은 무슨 맛이에요? 아니, 맛은 입으로 느껴지는데 생각이 그렇게 일어나니까 맛이 그런 것 같죠? 그럼 그 생각이 있는 그 맛, 그래서 맛이 사실이 아니죠? 근데 봐요, 우리 삶은 대부분 그런 것들 아니에요? 바로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냥 그 차이. 근데 봐요, 왜, 침을 받았든 말든 내가 보지도 않았고, 또 설사 본들, 애 침 먹는다고 그게 큰 상관인가? 내 입에는 아프지도 않은데. 그렇죠.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응? 아무지도 않은데. 만만히 있네. 그 맛은, 여기서 느껴지는 그 맛을 기억하는 거죠. 근데 생각의 맛은, 어떤 소리가, 침 뱉었다는 소리가 들리면은, 그렇죠? 야, 컵 깨끗해? 아까 하여튼 아까, 오줌 싼 거 있는데,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모르겠다. 제대로 씻었나? 라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맛이 이상해지는 것 같죠? 근데 우리 온통 삶에서 좋다, 싫다는 전부 다 그런
그런 느낌, 그런 거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봐요. 맛이 잘 먹어놓고는, 참 맛있네. 새롭네. 어쩌고, 이런 거 있다가 갑자기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태태, 이렇게 되죠? 맛이 그때부터 맛이 이상한 것 같아. 자, 바로, 돌아가는 경험 상태는, 자, 그런 생각과 전혀 관계없이 이렇게 경험되는 그 맛의 경험 상태. 생각은 생각인. 생각은 생각으로 알아지는 것인 거예요. 그랬어? 그랬어? 그러니까 그런 좀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는데 나는. 설사 그런 데는 상관이 있나? 또 봐요. 남자 제가 좋아할 때는 뽀뽀를 하면서 서로 침도 섞고 남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먹던 거 입에서 서서 나온 것도 잘 먹어놓고는 이제 좀 서로 싫어지니까 이제 뽀뽀하는 것도 지저분한 것 같아서 이제 뽀뽀도 못하겠어. 키스도 못하겠어. 그리고 상대방 입에서 나온 건 어디 먹다가 남은 건 더러워서 못 먹겠어. 이거 뭐예요 이게? 이거 어째서 그렇게 됐어요? 생각의 느낌이죠. 좋다 싫다 라는 것은 전부 다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온통 삶에서 그런 건데 그게 사실인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냥 침은 침이야. 침맛은 그냥 침맛이야. 그런데 우리는 모든 맛이 그렇지 않죠. 좋을 때는 그 침이 너무나 아주 맛있는 것 같고 아주 좋은 것 같고 그런데 봐요. 싫어지면은 더럽고 역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침은 똑같이 침이야. 침이 침으로서는 당연히 침은 침으로서 경험됐죠.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아니 당연히 침이 들어가면 당연히 침맛이지 그런데 그게 너무나 느낌이 좋다라고 될 수도 있고 역겹고 더럽다라고 느껴지고 이런 그 차이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는 뭐예요? 바로 그런 차이예요. 그런데 모르겠다고요? 사실은 삶에서 수없이 경험했어요, 누군들. 전에 직장에서 우리 이제 부서 전체가 우리 직장 동료의 장모가 서울 명동에서 보신탕 집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사위를 이제 회사 직원들에게 좀 하여튼 뭔가 좀 도와준다고 그래서 한번 부서 다 데리고 와라 한번 그래서 이제 남직원 여직원 해서 다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업장으로 안 가고 그 장모 이제 방에다가 이제 상을 차려놓고 그것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집인지 모르지. 그 매장으로 그 식당 내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 뒤에 이제 개인 공간에 가서 먹었으니까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무인지 안 하고 음식 이제 우리 장모님이 이제 한 통 내신다고 해서 이제 그래서 다 가서 먹는데 다들 맛있다고 잘 먹었어요. 야, 이 세상에 뭔데 이렇게 맛있냐? 그러니까 사이도 능청 그렇게 말을 안 해주는 거죠. 그냥 나도 모르겠는데 맛있어? 와 너무 맛있다고. 그렇게 다 먹고 왔어요. 근데 먹고 와서 나중에 야 그거 아까 그 보신탕이었는데 그때서 나 보신탕 못 먹는데 속이 울렁거린다는 둥 그때는 맛있다고 막 그래놓고는 그럼 봐요. 그런 꼴이요. 그때 화장실로 쫓아가는 사람, 그때 속이 울렁거린다는 둥, 막 토하려고 그런다는 둥. 뭐예요, 그게? 그럼 그게 생각의 느낌이죠? 자, 그런데 모른다고요, 그걸?
그래서 바로 생각과 연계시키지 않으면은 전부 그냥 콜라는 콜라 맛, 사이다는 사이다 맛, 닭은 닭 맛인데 생각과 연계시키는 순간 매시껍고 역겹기도 하고 맛없기도 하고 맛있기도 하고 어떤 그런 거예요. 그럼 진정한 맛은 어떤 맛이에요? 자, 생각 맛이 더해지지 않는 그냥 그대로의 맛이. 이게 바로 도라고 하는 경험 상태의 느낌 상태예요. 그러면 이 영년이 생각에 가미되지 않는 그냥 그대로라면 이렇게 불쑥불쑥 화가 일어나거나 그거는 생각 내용이긴 하지만 잔인한 생각이든 혐오스러운 생각이든 그냥 일어난 거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고 그럼 그럴 뿐인가요, 그러면? 네, 자, 말로 하니까 참 어렵죠. 실감 잘 안 나죠. 자, 우리 아까 닭고기를 봅시다. 닭고기를 보면서, 나는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이 닭볶음, 사다가 이 에어프라이에 구운 게 제일 맛있는데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그러면 맛없다는 걸까요? 자, 그러면 맛있다는 그런 생각이.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것은, 그냥 지금 이 순간 경험으로 먹어요. 말은 그래도 그건 생각이니까 그냥 생각으로 이야기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나 이거 못 먹겠어. 그냥 짜증이 팍팍 나네 이거 먹으면서. 그러진 않아요. 물론 그냥 손이 안 갈 수는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불편이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 자, 그건 생각이 일어나니까 그냥 숟가락이 안 가는 것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화나든가 막 불편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지. 이 닭이 들어가면 요 입에서 느껴지는 것은 입에 느껴지는 그대로예요. 단지 생각만 그런 생각이 나니까 그런 생각이 말로 나오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생각의 말이고 그렇다고 해서 입에서 느껴지는 것은 입에 느껴지는 그대로예요. 그러면 입에 느껴지는 것이 맛없다 이게 아니에요. 입에 느껴지는 것은 입에 느껴지는 맛 그대로고 이제 그 생각은 생각인 거예요. 그는 그런 맛을 좋아한다, 어쩐다, 에어프라이 좋아한다, 이건 그냥 생각을, 그냥 생각. 이렇다고 해서 지금 이 순간이 졸라 맛도 없네. 이건 아니에요. 이 맛은 그냥 이 맛이야, 그냥.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러면은 이 맛이 아주 맛없게 돼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은 생각의 맛으로 먹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먹는 이것은, 그럼 그냥 지금 이 순간 입에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생각 느낌의 맛으로 먹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맛없다라고 하는 상태고, 맛있다라고 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렇다는 그냥 생각의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생각을 이야기한 거지. 입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은 입의 느낌이고 생각은 생각인 거예요. 두 개가 혼동되지 않고 이렇게 연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서도 잘 쳐먹잖아요. 배가 부르면 소리가 안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난다 하더라도 잘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 자꾸 개념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실감이 안 나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항상 실제 경험으로 이해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외워야 될 필요도 없고 암기해야 될 필요도 없죠. 바로 이 경험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은 바로 그 경험이 어떤 말이 나가는데 암기하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 정리하고 말고 뭐가 있어?
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기로 맨날 살면서 맨날 경험되는 건데. 그러네요.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 속에 살다 보니까 뭐 여기 와서 이렇게 뒷산을 이렇게 올라갈 때 새소리가 느껴지고 바람이 느껴지고 근데 순간순간 생각 내용이 알아지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느껴지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로 표현되면 행복하다. 너무 편안하다. 근데 바로 일어나는 또 생각이 이제 엄마랑 딸인 거죠. 근데 그런 생각들이 그 느껴지는 그거를 딱 차단을 시켜 그렇죠. 생각으로 가니까 그걸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데 아주 찰나에 엄마와 딸이 생각이 나면서 순간 다시 이렇게 가라앉는 느낌?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죄책감인 거예요. 무슨 죄책감? 그러니까 이렇게 행복한 이 느낌? 딸은 딸의 문제고 엄마는 엄마의 문제인데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더라고요. 제가 오늘하고 어제 그 느낌을 느껴보니까 그러면서 그냥 생각 속에 빠져 사는 그 괴로움 속에 근데 그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가령 어떤 느낌의 상태는 누구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예. 단지 모를 수는 있죠. 예. 그런데 모를 수는 있지만은 사실은 누구나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네. 가령 딸이나 엄마는 못 느끼는 게 아니죠. 예. 느낄 수 없는 게 아니죠. 네. 느낄 수 없는 게 아닌데 뭔 죄책감? 가령 느낄 수 없는 걸 나만 느낀다면 죄책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죠. 딸이도 느낄 수가 있는 거고 네. 언제든 네. 엄마도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어디서 만드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단지 그 순간에 어떤 착각이든 네.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느낄 수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실제로 경험되고 있는데 모를 뿐인 거잖아. 네. 그렇잖아요. 봐요. 오늘 댓글 한번 봅시다. 댓글에 오늘 어떤 수행경험이라고 아까 말했던 대화가 올라갔죠. 네. 거기에 대해서 너티나무님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네요. 심장이 콩닥콩닥 하다는 것은 느낌에 대한 어릴 적 배운 한글의 표현이잖아요. 네. 만약 한글을 모른다고 해서, 한글을 배우지 않았다고 해서, 네. 그래서 콩닥콩닥이라는 말을 모른다고 해서, 네. 그러면 이 그쵸. 경험되는 것은 누구나 네. 있는 거잖아요. 네. 응? 그러면은 봐요. 그 전에 어떤 느낌이 있었던 거죠? 네. 그 사실의 경험이 경험된 것이죠. 그 느낌이 경험되었으니 콩닥콩닥이라는 생각이 일어난 거죠. 콩닥콩닥이라는 그런 것을 배움이 없다면, 그런 단어를 모른다면은 콩닥콩닥이라는 그냥 경험된 이거겠지요. 네. 그러니까 몰라도 이것은 있는 거고, 아니까 이것에 대해서 거꾸로 콩닥콩닥이라고 하는 이 생각 속으로 빠져버리게 된 거죠. 네. 응? 근데 콩닥콩닥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자, 콩닥콩닥을 찾으면은 뭔가 놀람이나 뭔가 불편함에 의해서 심장이 이렇게 뛰는 거기에 대한 표현을 그러니까 콩닥콩닥이 떠오르면 벌써 불편하다라고 이렇게 규정돼 버리는 거죠. 근데 모르면은 그냥 경험일 뿐이야. 아까 말했던 이야기 하다시피 산에 가서 좀 힘든데 가거나 또는 어떻게 가령
낭떠러지 같은데 이렇게 할 때는 콩닥콩닥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때는 괴롭다 이거하고는 불안하다 이거하고는 달리 뭔가 하여튼 뭐 그냥 그냥 느낌일 뿐인데 병원에서는 그것이 콩닥콩닥 가슴이 콩닥콩닥 하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 불안하다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런 거죠. 자, 그 느낌이 콩닥콩닥이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고 사실 느낌이 그런 경험이 없었으면 콩닥콩닥이라는 생각이 일어났겠어요? 생각이 일어났으니 뭐 그 다음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봐요. 자, 딸애나 엄마나 사실은 마시면은 입의 경험은 입의 느낌은 입의 느낌이잖아요. 이게 사람마다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물론 요 입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지언데 근본적으로는 다르지가 않죠. 이 맛은 이 맛이야 그냥. 그런데 사람마다 맛이 다르다는 것은 생각의 맛이 더해진 거죠. 즉 그것은 착각이죠. 자, 산에서 콩닥콩닥함이나 병원에서 콩닥콩닥함이나 이게 가슴이 뭐 이렇게 콩닥콩닥 심장이 뭐 그런 것은 똑같은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한쪽은 불안감이고 한쪽은 어떻게 보면 스릴감이죠. 한쪽은 그런 것을 느끼려고 오히려 막 위험하고 막 이런 데 타는 사람도 있잖아요. 바이킹 같은 거, 청룡열차 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느끼고 싶어, 스릴감은. 응? 다 콩닥콩닥이 다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더해지면 불안이 되고 어떤 스릴감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스릴감이나 불안감이는 경험 사실이 아니죠. 사실의 경험 상태가 아니죠. 이런 것은 착각의 느낌이죠. 새끼줄을 뱀이라고 착각이 되니까 깜짝 놀라는 그냥 그런 깜짝 놀람이죠. 자, 그러니 엄마나 딸들도 분명히 뭘 마시면 입에서의 느낌은 입의 느낌이 그리고 생각의 느낌으로 좋다 싫다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맛이 있니 없니라고 하는 이게 있죠. 그러니까 봐요. 엄마나 딸에 다 입의 느낌은 누구나 다 있어요. 누구나 다. 근데 차이는 뭐예요? 생각의 느낌이 마치 경험되는 것 같은 착각 상태가 아니냐? 입의 느낌은 입의 느낌이고 생각의 느낌이 생각의 느낌에서 알기 때문에 이게 혼동되지 않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입의 느낌도 경험되고 생각의 느낌도 경험이 돼요. 근데 혼동되지 않아요. 자, 수행을 하면, 자, 아침마다 하는 이 실제로 이렇게 하면 몸 느낌이 그대로 느껴지죠? 그때는 왜냐하면 계속 돌고 뭐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은 생각의 느낌이 가미될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근데 문득 아까 오늘 강금환님, 강금옥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문득 그래 이제 해전하다가도 아직도 멀었나? 이제 지금 이제 우보고사 저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 말이 나오면 끝날 때인데 이렇게 작용되면은 지금 좀 멋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한참 남았네. 이러면은 그 순간 불편하다, 힘들다 이렇게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단지 지금 이 순간에 느낀 그대로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불편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어떤 생각에 빠졌을 때와 어떤 생각에 빠진 게 아니라 그냥 느낀 그대로일 때 이 경험 차이가 바로 수행 실습이라고 할 때는 아주 그대로 잘 알아져요. 그러면서 그 차이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이 느껴져요. 요가를 할 때, 회전을 할 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 그러니까 배운 경험으로 그냥 느껴지면 느껴지는 대로 그냥 있으라고 그러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뭐예요? 통증은 느껴지는 게 아니라 알아지는 거예요.
아, 저는 말하고 이제 사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게 힘들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통증이 아니라 그냥 이 느낌일 뿐이면은. 그럼 제가 이 몸에서 느껴지는 걸 통증이라고 이름을 그거는 거예요. 통증이라는 것은 생각의 느낌이. 그러니까 벌써 통증이 느껴지는 그대로라고 하는 말은 사실 수행에서는 맞지 않아요. 그건 수행이 아니에요. 그건 생각의 느낌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느낌은 느낌이고, 생각은 생각인데, 통증이라는 것은 일어난 게 아니라, 느낌에 대한, 어떤 느낌에 대한 생각인 거예요. 생각의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통증이 느껴졌을 때, 통증이라고 통상에는 통증이 느껴졌을 때, 바로 그 두 개가 혼동됐을 때의 어떤 그런 느낌 상태와 혼동되지 않았을 때의 느낌 상태가 두 개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럼 무릎이 됐든 여기서 뭔가 느낌이 있는데 네. 아예 여기서 통증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 상태와 네. 이 느낌은 느낌이고 통증이라는 생각은 통증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이해가지고 그냥 여기서는 그냥 느낌이야 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어떠한지 그 차이를 안다면은 그것이 차이가 느껴지고 이런 거구나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분명히 이해가 되고 그러면 이 느낌은 느낌으로 통증이라는 생각은 통증이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지는 느낌이고 이 느낌이라는 것은 느껴지는 느낌이에요. 그 차이가 그 두 개가 혼동되지 않으면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 견딜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이런 느낌이 아니 생각의 느낌이 참을 수가 없는 거지 그냥 느껴지는 느낌은 참을 수 없다 이런 게 아니 느껴지는 느낌은 어떻게 보면 괴롭다 이런 게 아니 항상 괴롭다라는 것은 생각의 느낌이 그러면 오늘 하느님께서 짜증이 일어났는데 그냥 그거에 그렇게 크게 그래요. 짜증이란 생각의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짜증이 일어나도 그거에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않는? 왜 생각의 느낌이 일어나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니까. 자, 그렇다 하더라도 느껴지는 느낌은 또 따로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몸에서 여기서 느껴지는 느낌이 여긴지 그거를 제가 자, 그런 것은 이제 사실 그렇게 이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닌데 그 두 개의 차이가 자각이 돼요. 차이가 느껴지고 바로 혼동된 느낌의 상태와 혼동되지 않는 느낌의 상태에 대한 그 차이가 분명히 자각이 돼요. 분명히 알아져요. 그때 이제 비로소 그때부터는 혼동됨이 없어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실은 생각의 느낌이라는 것은 괴롭다라는 것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도 실제로 괴롭다라고 하는 괴로움이 경험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어떨 때는 느낌이요. 평상시와 다르게 느껴져요. 뭐 좀 이상한데? 다른 것 같은데? 이때는 바로 생각의 느낌과 알아지는 생각의 느낌과 느껴지는 느낌이
서로 혼동되지 않는 그런 경험이. 그러면 평상시하고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상시는 항상 혼동된 느낌의 상태니까. 항상 어떻게 보면 생각의 느낌이 실제 경험되고 있는 느낌이라는 그런 착각 상태니까. 그런데 그런 착각이 생각의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느껴지는 느낌이 알아질 때가 있어요. 문득. 그러면 뭐가 다른데? 뭐가 이상한데? 라고 이렇게 제일 지면에 인식이 돼요. 그 차이가 분명하게 느껴져요. 그러므로서 비로소 생각의 느낌과 느껴지는 느낌, 즉 알아지는 느낌과 느껴지는 느낌의 차이가 분명해지고, 그러면 그 이후로는 이제 가령 순간적인 혼동은 일어날지언정 곧 자각이 일어남으로써 바로 괴로움이다, 이런 것이 얻게 돼요. 그냥 느낌이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 괴로움이 일어난다는데 괴로움은 일어난 게 아니다. 일어난 괴로움이라는 것은 일어나는 게 아니다. 어떤 일어난 느낌에 대한 생각의 느낌이지. 그러니까 괴로움이 생각의 내용이라는 것은 일어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 자체는 일어났지만은 생각의 내용은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내용은 그냥 스토리일 뿐이지. 그게 지금 이 순간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과거의 기억이 일어났는데 과거의 기억이라고 하는 그것은 지금 일어났지만은 그 기억의 내용이 지금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은 생각의 내용의 느낌이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그래서 착각의 느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일어난 느낌은 이 느껴지는 이건데 이거는 괴로움이 아니라 그냥 느낌이. 자, 그 차이가 한번 경험되면은 순간적인 혼동은 있을지언정 제일 처음에는 언젠가는 자각이 일어나고 또는 이제 그런 경험이 많다 보면은 이제 바로바로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그 혼동이 없게 돼요. 자, 바로 그런 경험 상태로 그냥 이동하는 것인 거예요. 그러한 경험 상태를 수행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되려고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자각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각이 그러면은 자각이 일어나려면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않아요? 사실은 바로 경험의 차이에서 문득 알아지고 사실은 가령 문득 그것이 경험될 수도 있어요. 문득 차이가 알아질 수도 있는데 근데 일어나도 모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뭔가 그 차이를 아는 사람이 이야기해 주면은 그럼 진짜 나도 사실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럼 좀 이해가 되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경험에서 확인된 이런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이제 돌아가는 경험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어떤 자각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죠. 사실은 경험에서 지금까지 사람의 경험에 모든 그런 것이 다 경험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수행은 어떻게 되려고 하는 게 아니니 바로 그러니까 봐요. 생각의 느낌이니까 지금 괴롭다는 것일 뿐이야. 그 생각의 느낌과 즉 생각의 느낌이라는 것은 일어난 느낌이 아니라 일어난 느낌에 대한 규정 해석이죠. 이 차이가 이해되면은 바로 지금 이 순간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괴로움이 없으면요. 우리는 괴로움이 없으면 그럼 괴로움만 없을 뿐이지 재미가 없잖아. 아니요. 괴로움이 없는 그 경험 상태 그냥 이제 느껴지는 알아지는 느낌이 아니라 느껴지는 그 경험 상태를 붙여주면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산에 올라가는데 분명히 새소리도 들리고 벌소리도 들리고 바람소리도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몰랐어요. 생각에 빠져 있는지.
들리는데? 들리는데? 이건가? 들리는데? 그래요. 자, 들리고 보인다는 것이 지금 이 순간 들리고 보인다는 상태는 어디 빠짐이 없는 상태예요. 빠지면은 그냥 빠진 그것만 알아지는 상태고 네. 사실 들리고 보이는지 이런 것은 마치 안 알아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들리고 보이고 하니까 어디 가서 처박지 않고 어디 피함도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는 한데 사실은 들리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들리고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상태가 아니 어떤 생각만 지금 알아지고 있고 그 생각에 빠진 것 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이렇게 들리고 보이는데 문득문득 엄마와 딸이 떠오르고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그 벌소리나 바람소리나 새소리가 되게 희미하게 들리긴 하지만 생각에 따라서 또 어느 소리는 되게 가깝게 들리고요. 어느 소리는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멀게 느껴지고 교수님 이게 그러면 이게 도라는 건가요? 그러면? 예, 자, 멀다 가깝다 이런 것에 이 관심이 있는 상태는 도가 아니고 그냥 보이고 들리고 네. 그냥 느껴지고 알아지고 즉 이 내용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러면 그냥 들리는 것도 제가 지금 거리감이 멀다 이것도 그런 게 전부 생각의 거지. 느낌. 예, 그런 생각의 생각이니까? 느낌. 멀다 가깝다 이런 건 전부 생각의 느낌인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명히 느껴져요. 봐요. 아침에 이렇게 혜령님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은 저기서 소리가 나잖아요. 예. 왜? 그러면 바로 저기서 소리가 나고 이 거리감이 느껴져요. 근데 이 거리감이 바로 생각의 느낌이에요. 아 그게요. 자, 그런데 뭐예요? 호흡은 지금 여기서 일어났죠? 네. 호흡은 지금 여기서 일어났는데, 자, 몸 느낌은 지금 여기서 일어나죠? 이 몸 느낌과 들림이라고 하는, 당연히 들림도 여기서 일어나는데, 문제는 저서 꼭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생각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것이 알아지기는 해도,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단지 느껴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저는 거리감도 생각의 느낌이라는 말씀이 정말? 거리감, 방향감, 시간감, 회전감, 이런 것은 전부 생각의 느낌이에요. 근데 그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저게 그런가? 소리는 어디서 들려요? 귀에 닿으니까. 그리고 귀에서 들리면 일어나는 거지. 근데 거리감은 왜 느껴지죠? 자, 여기서 들림이라는 것은 여기서 일어나는 건데, 왜 거리감이 느껴지죠? 여기서, 자, 우리는 호흡은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죠? 근데 왜 소리는 거리감이 느껴져요? 근데 실제로는 들리면 여기서 일어나는 건데, 고막의 다음인데, 고막에 닿아야 우리는 들린다라고 하는 것이지, 고막에 닿지 않으면은 들린 줄 모르죠? 그럼 결국에는 고막의 다음인데, 들리면 고막에서 일어남인데, 왜 거리감이 느껴지죠? 그것도 저기서 나는 거죠? 들린다가 아니라 내가 듣는다. 들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네, 네. 예. 저 그래서 그런 생각이에요. 네. 자, 보임도 그래요. 보임도 똑같아요. 보임도
그거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봐요. 망막에 와서 다 하고 망막에서 보임이 일어난 거예요. 보임은 여기서 일어났어요. 응? 그런데 거리감이 느껴지잖아요. 응? 그래서 그 거리감은 바로 생각의 느낌이지, 응? 사실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망막에서 일어난 건데, 보이면 망막에서 일어난 건데 거리감이 느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즉 이것은 경험에 의해서 조건화된 거예요. 경험으로 조건화됐다는 말씀은 내가 듣는다, 내가 본다 라는 어떤 그게 기반이 돼 있죠. 기반으로? 예, 그게 기반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맨날 배울 때 뭐 1m, 2m, 10m 뭐 그래서 하는 것이 전부 다 그것이 조건화돼서 거리감이라는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먼 것도 가깝게 느껴질 때도 있고 가까운 게 멀게도 느껴질 수도 있어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이라면은 그냥 그대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시간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시간이라는 것도. 왜요? 오늘 아침이 마치 아주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침 먹은 지 언제인데 벌써 점심이야? 이럴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시간이 어떻게 경험되죠? 시간은 경험될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것만 알았죠? 나머지는 기억, 생각으로 일어나요. 기억으로 일어나요. 그러면은 바로 기억, 생각의 느낌이 시간이. 나머지는 그냥 생각이에요. 자, 우리가 한 시간은 어떻게 하자, 이런 건 전부 생각이에요. 근데 실제로 경험은 한 시간이 누구나 똑같이 한 시간으로 느껴져요? 아니, 어떤 사람에는 한 시간이 엄청 짧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한 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지고,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시간이란 사실이 아니라 바로 생각의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는 시간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항상 지금 이 순간 일어난 것만 알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경험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침은 생각 속에 나 있지, 지금부터 아침까지를, 아침은 이미 없는데, 뭘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을 해요? 어떻게 측정해요? 경험되질 않는데. 그러니까 봐요. 시간이라는 것은 그냥 생각이에요. 생각. 자, 우리는 이렇게 하자. 이것도 생각이에요. 그냥.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생각의 내용에 무주하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이라면 무주하라고 할 이유가 없죠.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결정도 지금 보이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고 들리는 것이 결정된다면은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보이는 것에 결정되고 들리는 것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경험에 의해서 이것에 해석이 일어나고 규정이 일어나니까, 그럼 이거하고 과거의 경험에서 일어나는 이거하고는 다른 거죠.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 생각이. 그러니까 이 생각은 생각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생각으로 규정하지 말라, 생각으로 연결시키지 말라.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경험은 이게 경험되는 거잖아. 그럼 생각은 경험되는 것이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생각에는, 내용에는 무주하다. 그래야 돌아오는 경험 상태다. 그래야만 지금 사실의 경험 상태다. 이런 것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로 지금 이 순간 느껴지는 느낌의 경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지금 이 순간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착각인 알아지는 경험 상태가 돼버려요. 그럼 지금 이건 사실의 삶이 아니잖아요. 경험되는 대로가 아니라 그냥 생각 속이잖아요. 꿈속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꿈속이라는 거지, 사실 삶이 다 꿈이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 경험되는 이 사실은, 이게 꿈은 아니에요. 꿈은 어때요? 꿈이라는 것은 알아지는 거예요. 생각은 알아지죠. 우리가 밤에 꾸는 꿈은 알아지지. 꿈속에서 뭘 먹고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입으로 먹어요? 생각은 알아지는 거죠. 꿈은 알아지는 거지. 꿈속에서 별지랄을 다 해도, 봐요. 지금은 이러면은 이렇게 경험되는 거잖아요. 자, 꿈속에서 이러면은 이거는 이게 경험되는 게 아니라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꿈이란 그런 거고, 실제는 바로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사실인 거예요. 근데 온통 삶이 꿈이라는 것은 이걸 혼동하고 있고 이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생각을 꿈과 같다라고 그랬지, 가령 삶 자체가 모든 것이 꿈이다라고 그러지 않은 거예요. 상이 꿈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 자체가 꿈이다? 네, 그건 그냥 생각 노름이죠. 자, 그래서 바로 이 혼동이 없으면 삶은 괴로움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은 봐요. 우리는 뭔가를 왜 추구해요? 행복하려고 추구하잖아요. 괴롭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돈 벌려고 해요? 행복하려고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괴롭지 않으려고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매 순간순간이 바로 그러한데, 이런 사람은 어때요? 추구함이 없이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의 삶이에요. 생각의 느낌을 사는 사람은 항상 뭔가 추구하고 항상 어떻게 되려고 하든가 어떻게 안 되려고 해요. 근데 백날 그렇게 되려고 하고 안 되려고 해본들 그냥 괴로움의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이란 어떻게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생각의 느낌 상태가 아니라 사실의 느낌 상태, 이걸 수행이라 그러고 이걸 중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되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되려고 하면 절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전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수행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냥 꿈속에 생각 속에 살아란 말밖에 더 돼? 그러니까 수행을 갖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것은 자기 개념에 빠진 사람이 뭐 수행을 하라 마라 쌓고 이래서 쌓는 거예요. 바로 수행이라는 것은 이름이 어떠하든 선이라고 하든 도라고 하든 이빠사나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바로 그런 경험 상태에 대한 표현일 뿐이에요. 그것이 금강경에는 무주상이라고 그러고 육조 해령스님 같은 경우는 무심, 무념, 무상이라고 그러고 부처님은 중도, 팔정도라고 그러고 그냥 그런 것일 뿐이에요. 그게 다 똑같은 경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바로 그걸 수행이라고 그러는데 하라 마라 하지 마라 그러는 것은 수행을 하지 마라 그러면 바로 그런 경험 상태 말고 그러면 생각에 빠진 상태로 살아라 이 말밖에 더 돼? 그게 바로 수행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수행을 갖다 자기 마음대로 어떤 개념을 세워놓고 그런 소리 하는 거죠. 자, 부처님이 중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경험 상태를 중도라고 했는지, 팔중도가 어떤 것인지, 금강경의 무주상이라는 것이 왜 무주상이라고 그러는 건지, 왜 육조에는 스님이 무심, 무념, 무상이라고 그러는 건지, 도대체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죠. 바로 그런 것이, 그러한 경험 상태를 수행이라 그러는 거지, 어떻게 되려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면은 온통 이상한 이야기들을 해요. 온통. 한번 들어보면은 정말 이상한, 그냥 완전 소설 쓰고 있어요. 근데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게 맞는 것 같고, 이 지금 우버가 하는 얘기가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죠. 모르는 사람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온통 생각으로 산 사람들은, 온통 수행도 개념적으로만 하고 개념적으로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보고서 이 새끼가 미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경험해본 사람은 분명히 알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